혹시 거울 보시면서 내 얼굴에는 어떤 운명이 쓰여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명의 그 깊은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의 샘, 풍수학당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부자가 되는 얼굴은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을 부르는 얼굴을요, 뭐 수술 없이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기운의 법칙에 근거해서 그 놀라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와, 선생님, 그 말씀 정말이세요? 얼굴에 깃든 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니요?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좀 뛰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특징이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척 보면 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만큼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이나 또 현재의 기운 상태, 더 나아가서 미래의 가능성까지 비춰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복을 누리면서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어떤 공통적인 그런 기운의 흐름이 느껴져요. 맑고 밝은 그런 특징들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타고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아, 타고난 것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이 얼굴에 좋은 기운, 복된 기운을 이렇게 좀 불러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얼굴 전체에서 느껴지는 그 맑고 투명한 빛입니다. 이게 뭐 피부색이 하얗다, 검다 이런 표면적인 게 아니고요.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청아하고 선한 기운, 그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맑음이 느껴지는데 또 어떤 분은 어딘지 모르게 좀 탁하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도 하죠. 이건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상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증표예요. 기운이 맑아야 복도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얼굴빛이 좀 어둡거나 탁해 보이면 이게 몸이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냥 뭐 피부 관리 문제로만 생각했었는데 기운과 연결된다니 좀 새롭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맑은 기운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나요? 가장 쉽고도 근본적인 방법이요. 아마 좀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운동입니다. 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과정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몸 안에 탁한 기운이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일시적으로라도 얼굴이 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꾸준히 하면요. 단순히 그냥 피부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맑고 선한 기운 자체가 얼굴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땀이 어떻게 보면 몸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운동이요? 와, 정말 의외인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건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땀 흘리는 것만으로 얼굴 기운을 맑힐 수 있다니 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 같네요. 아, 저 오늘부터라도 좀 더 걸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요. 흔들림 없이 또렷하고 힘있는 눈빛입니다.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운기가 드나드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좋은 운, 특히 좀 큰 복이 들어올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눈빛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고 기운 없이 피하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으로 이렇게 반짝이면서 상대를 편안하게 마주보게 되는 거죠. 눈빛은 그 사람의 정신력, 그리고 현재 운의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머, 운의 흐름에 따라서 눈빛까지 변한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마치 그 내면의 등불이 탁 켜지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혹시 뭐 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눈빛을 좀 강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핵심은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 즉 자신감을 탄탄하게 기르는 데 있습니다. 뭐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당당해질 때 눈빛은 저절로 또렷해지고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날카로운 기운이 아니라 신뢰와 호감을 주는 매력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의식적으로 눈을 좀 선명하게 뜨고 세상을 향해 당당한 시선을 보내는 연습, 이것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내면의 빛이 눈을 통해 나오는 거죠. 아하, 결국 내면의 그 단단함, 자신감이 빛나는 눈빛으로 드러나는 거군요. 실력을 키우고 스스로를 믿는 노력이 결국 좋은 운을 부르는 눈빛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즉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 부위의 청결함과 밝음입니다. 이곳은 관상학에서 운명의 길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봅니다. 만약 이 부위가 잔털로 지저분하게 이어져 있거나 피부톤이 유난히 어둡고 그늘져 보인다면요. 다른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전체적인 인상이 좀 답답하고 막힌 듯한 느낌을 주기 쉬워요. 이건 단순히 보기 좋고 나쁨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의 어떤 판단력이나 마음 상태가 맑지 못하고 엉켜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인당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와 같아서 늘 깨끗하고 밝아야 하는 거죠. 아, 인당.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 혹시 미간 찌푸리는 습관 같은 것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물론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은 인상 자체를 좀 굳게 만들 뿐 아니라 운기의 흐름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골격이나 모양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늘 깨끗하게 정돈하고 밝게 관리하려는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눈썹 사이 잔털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부위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또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물리적인 깔끔함은 물론이고요. 맑은 기운을 모으고 좋은 운을 받아들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함이 중요해요. 인당을 밝히는 게 곧 내 앞길을 밝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붉고 생기 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입술입니다. 이게 복을 부르는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입술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애정운 그리고 사회적인 표현력 같은 걸 드러내는 중요한 부위거든요. 입술색이 병색 없이 건강하게 붉고 입술 선이 또렷하면서 특히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위를 향해서 약간 미소 짓는 듯한 모양이면 아주 좋은 상으로 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늘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분들 중에 이런 인매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 김수현 씨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때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고 입술의 형태나 색깔도 아주 건강해 보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입꼬리가 올라간 모습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니 흥미롭습니다. 혹시 성형수술 같은 거 말고요. 자연스럽게 복을 부르는 입술을 만들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바로 자주 웃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설령 마음속 깊이 즐겁지 않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짓는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요. 입술 주변 근육이 그 방향으로 발달해서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환한 미소는 단순히 표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주변의 기운까지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 입술색이 좀 푸르거나 검붉은 빛을 띈다면 이건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서 내장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평소 몸 전체의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기운이 나오니까요. 아,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이 정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군요. 자주 웃고 또 스스로의 건강을 잘 살피는 것. 이거 어렵지 않게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두툼하고 안정감 있게 받쳐주는 턱입니다. 얼굴을 이마부터 코끝, 코끝부터 턱끝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초년, 중년, 말년운을 보는데요. 턱은 주로 그 사람의 의지력, 인내력, 그리고 무엇보다 말년의 운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턱이 너무 뾰족하거나 살집 없이 좀 빈약하지 않고 적당히 도톰하면서 후덕하게 얼굴 전체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모습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말년의 복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날카롭게 각진 사각턱은 오히려 고집이 세고 좀 고단한 셈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날카로움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후덕함입니다. 와, 턱 모양으로 말년운세까지 짐작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갸름하고 뾰족한 V라인 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턱이 좀 빈약하다면 후덕한 턱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외모 특징도 변하기 마련이죠.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갸름한 턱이 선호되는 현상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좀 빠르고 불안정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관점에서 보는 후덕한 턱을 만드는 것은요,
단순히 살을 찌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주변의 좋은 일을 꾸준히 실천해서 내면의 복과 덕을 쌓아가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밭에 덕을 차곡차곡 쌓으면 그 온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서 얼굴, 특히 말년을 상징하는 턱 부위에 편안하고 듬직한 인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겉모습을 바꾸려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 이전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덕을 쌓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말려눈, 또 후덕한 턱을 만드는 근본적인 길이군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복은 결국 내면에서 우러나온다는 깊은 가르침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상적인 아쉬움을 성형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하늘이 내려준 본래 모습에 인위적으로 칼을 대는 것은 기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거스르는 행위로 봐서 그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형 후에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어서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성형을 통해서 외모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까지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렇다면 성형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과 그 이후의 삶입니다. 만약 성형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그것이 단발적인 개선으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성형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 자체로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분명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다른 곳에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고 더 큰 변화를 갈망하기 쉬운 법입니다. 반대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본래 모습 안에서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정성껏 가꾸어 나가면서 내면을 채우는 것 또한 매우 가치 있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자신을 아끼고 가꾸어 나가는 자세, 그것이 운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얼굴 생김새, 즉 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 전체의 균형과 자세, 체상, 손에 나타난 기운의 흐름, 수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모습, 심상까지 모두 아우르는 깊은 개념이에요.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 있게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복을 부르는 좋은 상, 그리고 주변에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귀한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풀어놓은 5가지 비결들은요, 사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큰 비용이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지금 당장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여 맑은 땀을 흘리고 운동, 스스로를 굳게 믿으면서 세상과 당당히 눈을 맞추고 자신감, 인당을 포함한 작은 부분 하나까지 청결하게 관리하며 정돈, 거울을 보며 밝고 환하게 웃는 연습을 하고 미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선한 마음으로 주변에 따뜻한 덕을 쌓아가는 것, 마음 공부, 이야말로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밝혀나가는 가장 강력하고도 자연스러운 풍수 비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치 값비싼 보석이나 신비로운 부적을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이미 제 안에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깨달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큰 복을 만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가슴 벅차고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틔우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요? 혹은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이렇게 얼굴이나 마음을 가꾸어서 운을 좋게 만들었던 특별한 경험이나 비결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저희는 물론이고 이곳 풍수학당을 찾는 다른 학동님들과도 그 귀한 지혜를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서로의 빛나는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서로의 값진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희 풍수학당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혹시 오늘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다른 학동님들과의 생생한 소통을 원하신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주저마시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꾸준히 지혜의 등불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지혜가 도착했을 때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풍수학당이 흔들림 없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을 통해 보내주시는 귀한 후원은 저희에게 더 없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정수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면요. 진정으로 부와 복을 끌어당기는 얼굴이란 단순히 이목구비의 황금 비율을 넘어섭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기운과 건강한 에너지, 그리고 세월과 함께 쌓인 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실천법을 꾸준히 행하셔서 여러분의 얼굴과 나아가 삶 전체에 더욱 밝고 환한 빛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지혜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신 모든 학동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얻으신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루하루 더욱 복되고 풍요로운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집안에 행운을 불러드리려고 큰돈 들여서 장식품 사드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이것 하나 때문에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간에 숨겨진 운명의 갈림길, 그 놀랍고도 결정적인 비밀, 다음 풍수학당에서 그 베일을 벗겨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